어느 날 서울의 명동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다. 지영은 항상 바쁜 도시 생활과 상살, 스트레스로 인해 피곤에 절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친구에게서 이상하리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명동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돈이 필요한 지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은 마치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문을 열자 매우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구는 왠지 불안해 보였지만 지영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영과 친구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때 문득 한기가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를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디선가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발걸음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듯했다. 친구는 불안해하며 우리 그냥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지영은 이런 상황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귀신이란 원래 없는 거야. 우린 그냥 여기에 있어 라며 그녀는 친구를 한심시켰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영은 한 명이 아닌 몇 명이 누군가가 집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꺼내 불을 비췄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친 곳에는 아무런 것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벽과 오래된 가구들 뿐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무언가 못 볼 것을 본 듯 눈을 번뜩였다. 그녀는 거실의 구석에 서 있는 여자의 형상을 보았다. 긴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지영을 주시하고 있는 눈빛의 어둠 속에서 반짝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영의 몸은 얼어붙고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지영은 동상을 당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것이 꿈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하지만 이내 그 형상이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귓가에는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돌아가지 마. 지영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깨어보니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이미 떠난 뒤였고 집주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 역시 그날 이후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명동의 그 고택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지영은 그때 본 그 여자의 형상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녀는 두 번 다시 그 근방에 접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간혹 그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빈집의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끄는 장르가 바로 공포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때로는 도시 전설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공포썰을 바탕으로 창작한 내용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친구들과 나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생각에 우리는 들떠 있었다. 여행지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고 주로 아는 사람들만 찾는 곳이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푸른 바다와 한적한 해변에 반해 기쁨에 차 있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방을 안내하며 근처에 있는 오래된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등대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과거의 어부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등대 주변으로 갈 때마다 낯선 목소리가 들리거나 밤마다 등대 꼭대기에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펜션 주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등대를 구경해보기로 결정했다. 등대는 방파제 끝에 있었고 주변은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후레쉬를 켜고 걸어갔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 중 하나가 장난삼아 문을 열어보자고 했다. 예상외로 문은 쉽게 열렸고 우리는 의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섰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낮고 삐걱거렸으며 바람 소리와 부딪혀 오는 파도 소리가 등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참을 올라가자 꼭대기에 도달했다. 우리는 잠시의 밤바다를 조망하며 잠깐의 침묵을 즐겼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저거 보였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후 이상하게도 모두 피곤함을 느꼈다. 한 친구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며 먼저 잠에 들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장난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번이고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가 겁에 질린 채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 이야기를 펜션 주인에게 털어놓았다.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이 주변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해요. 하지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남은 일정을 빨리 끝내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변을 산책하다가 우리는 모래사장에 묻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은 등대처럼 낡고 희미해졌지만 그곳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그 순간 우리는 등대에서 본 환영 이 사진 속 인물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몇 년 전 그 등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등대에 대해 조사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의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자란 주민이었고 등대지기의 딸이었다고 했다. 그 후로 등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에 이상한 경험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결국 우리는 친구들끼리 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지만 문득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 밤의 환영과 사진 속 인물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 자주 떠올랐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다. 당시 우리 학교는 시골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논밭과 숲이 많았다. 특히 학교 뒷산은 작은 숲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어 들어가면 꽤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선생님들은 항상 뒷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날도 친구 몇 명과 함께 뒷산에 가보자고 했다. 점심시간을 틈타 몰래 뒷산으로 향했다.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니 금세 주변은 어둑해지고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여긴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던 순간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야, 저 나무에 이상한 게 걸려있어. 우리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정말로 커다란 나무 가지에 하얀 청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헌 옷가지였다. 왜 이런 것이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 옷가지는 새 것 같지 않았다. 너무 낡고 찢어진 듯 보였다. 누군가 버리고 갔나 보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며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뒤따르려던 순간 갑자기 그 옷가지를 보고 있던 친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섰다. 얘들아, 빨리 나가자. 그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는 묻지도 않고 그가 이끄는 대로 숲을 빠져나왔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 친구에게 물었다. 너 대체 왜 그래? 뭐 봤어? 친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옷가지 옆에 뭔가 있었어. 사람 손이었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 당장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조사했을 때 우리는 흥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못 찾은 건지 끝내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래전 이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가 그 숲에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했었다. 몇 달 후 내가 그 친구에게 그날의 일을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는 말했다. 정말 사람 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손가락이 이상하게 나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뒷산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날의 잃은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그런데 가끔씩 꿈속에서 그 나무와 하얀 옷까지 그리고 손가락이 나를 향해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느껴진다. 꼭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정말 무엇이 거기에 있었던 걸까? 라고. 네 번째 이야기. 오래된 전설이 도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송림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깊고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숲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항상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관한 기묘한 소문이 돌았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인터넷에 공포 이야기들을 즐겨 읽곤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했는데 그날의 대화는 유난히 무서운 쪽으로 흘러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우리는 즉흥적으로 송림마을로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정말로 숲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에 그곳이 가지는 미스터리에 더욱 끌린 것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송림마을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여관 주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목소리는 일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는 오래된 곳이요. 사람들은 숲 근처로도 잘 가지 않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우리는 그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고 그날 오후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숲 입구에 서자 우리는 그곳의 침침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했고 숲속은 불길한 적막이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가운 손이 우리의 등을 스치는 느낌이었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멀리서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 속에 우리는 계속 걸었고 마침내 숲 한가운데에 다다랐다. 그곳엔 작은 빈터가 있었고 중앙에는 낡고 오래된 오두막이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약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이겨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내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듯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우리는 오두막을 둘러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리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의 표지는 너덜너덜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오두막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마을에 엄청난 화를 불렀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밤 그들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가족의 일원이 하나씩 사라졌다고 했다. 우리는 일기장의 내용을 서로 읽어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히더니 우리는 눈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고 유령처럼 초명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주위의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 듯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느릿하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두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홍비백산하여 숲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후 여관 주인에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 숲은 오래된 비밀을 지녔지. 하지만 이제 당신들은 그것을 알았소. 숲은 그 비밀을 지키려 할 거요. 그날 밤 우리는 떠날 채비를 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송림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서로 확신했다. 우리가 마을을 떠날 때 멀리서 숲의 그림자가 마치 손짓하는 듯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날의 일 다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단지 꿈처럼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는다.